조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느 지역의 뿌리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목도 달았었고. 감독님께서는 영화를 어떤 계기로 좀 만들게 되셨는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저는 이제 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02년에 금강산에서 제일동포분들을 처음 우연히 만나고 그 뒤로도 동포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어서 한 15년 정도 인연을 이어오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 제가 만난 동포분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따뜻하시고 또 강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 만남이나 인연이 큰 힘이 되었고, 직업으로 영상 활동, 영화 감독, 영화를 만든 건 2002년부터니까 시작할 때부터 제일동포분들과의 인연이 좀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동포분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쉽진 않았고, 또 뭐 조선학교에 관한 작품들은 꽤 많이 한국에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만난 동포분들은 일본에서 저는 통일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모습이 처음에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단이라는 게 동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이분들은 왜 70년이 넘게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한국의 관객들에게 전달하면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제가 만난 동포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직접 만났는데 운이 좋아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매개를 드리는 것, 영화로 좀 이어드리는 것, 이런 게 좀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경식 선생 인터뷰가 정말 짤막하게 나오는데 역사의 증인 제일조선인이라는 책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었거든요. 근데 서경식 선생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어떤 추가된 이야기가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서경식 교수님은 저도 인터뷰를 도쿄에서 했는데, 저도 말씀하신 그 책 되게 재밌게 감명 깊게 봐서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영화에서 다 담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 말씀 중에 일단은 한번 다른 분들도 이 영화 보고 관심이 좀 제일조선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고 하면 그 서경식 교수님이 쓴 정확히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역사의 증인 제일조선인가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제일조선인들을 좀 버렸다라고 해야 되나? 배격했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또 역시 박정희가 한 짓인데, 한일협정 지금 우리 계속 작년부터 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본과의 협정 때문에 제일조선인 사회에서도 분단도 심해지고, 일본 사회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제일조선인들, 제일동포들은 그냥 일본 사람처럼 살아라, 일본에 기하해라 라는 식의, 이렇게 딱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거나 다르지 않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제일조선인들은 되게 많은 배신감, 실망감을 느꼈고, 그 안에서 또 이런 분단으로 인해서 색깔 공격 이런 것들을 했었던 역사가 있는데, 서경식 교수님 인터뷰에서는 이제 한일협정의 문제나 한국 사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고, 서경식 교수님의 또 역사적 배경은 형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한국에서 이런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잡혔었던 분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들은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로 많이 다
최대한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다시 말로 강조해 드린다면 이분들이 1세부터 지금 4세, 5세까지 대를 이어서 그 민족성을 지키고 또 민족성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엄, 인간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극심한 민족적 차별을 계속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차별에 그냥 뭐 저항할 수는 그 마지막에 이제 강정원 선생님 말씀이 좀 전 되게 의미가 깊다 생각하는데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오라는 게 사람을 되게 파괴시킬 수도 있고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하는데 제일동포 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그 시작하면서 인간성도 지키고 그런 잘못된 것에 저항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느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영화를 보시고 한국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그래서 지원하고 응원하는 거는 너무 고맙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동포 조선학교에 다니는 분들한테 저희는 좀 많이 또 그런 모습을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을까, 감동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동포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 정말 좋은 장면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는 그 중에 그 운동회 장면에서 그 용세라는 분을 이렇게 넘어갈 때 앞뒤에서 그 친구들이 다들 잡아주고 같이 해주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살아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친구분, 그 룡세라는 분이 아주 꼬마일 때 시작해서 갑자기 또 19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인상 깊은 인물인데 혹시 그 분의 이야기를 좀 의미 있게 담으신 이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앞에 이제 나오잖아요. 앞에 저는 그 아이가 교토 삼초급학교라는 곳을 조선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조선학교에 관련된 영화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눈으로 보고 조선학교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됐을 때였는데 용세라는 아이는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고 근데 자꾸 교장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러니까 단체 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게 약간 신기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토 삼초급학교를 담은 한 30분짜리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KBS에도 방영하고 뭐 유튜브에 그 당시는 유튜브가 있었나 어쨌든 하고 했는데 그 박금숙 누나라고 영화에 나오는 엄마가 네이버 블로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영상에 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한번 일본에 올 일이 있으면 만나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또 우연찮게 다음에 또 행사가 있어서 촬영을 갔다가 만나고 그 박금숙 누나랑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고요. 그때 이제 만나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었고 이런 걸 처음 알게 돼서 약간은 놀랐고 저는 이제 영화에서 다 담지 못했지만 엄마가 느꼈던 고민이나 그 아이를 키우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졌거나 뭔가 다른 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좀 그에 따른 지원들이든 학교에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런 특수학 담당 교사를 따로 있지도 않고 뭐 그런 환경이 있지 않다 보니까 엄마로서 고민이 많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같이 정말 용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처음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 접하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도 하고 선생님별로 다 토론을 해서 용세는 어떤 아이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용세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정성을 들이셨거든요. 그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이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영화에 담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학교에 어떻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키워내는가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난관도 넘었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학교가 조선학교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그 장면에서 좀 길지 않더라도 조선학교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봐주셔서 저로서는 매우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심이 아니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일본에 다녀오셨었는지 일본에서 상영회 하실 때 반응들은 어땠는지 네, 뭐 앞에 이제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일본 상영은 네, 이 영화는 올해 2020년 9월에 완성을 해서 그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고 그 즈음에 이제 앞에 영화 박영희 감독님 영화를 같이 봤잖아요. 박영희 감독님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꼭 상영을 지금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기라는 게 조금 재외동포들에게도 최근에 이제 고교 무상화 관련한 재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계속 패소하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 우리도 힘들지만 동포들도 뭔가 만나거나 모여서 행사하고 좀 힘을 내는 시간들을 갖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울 때에서도 좀 동포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 영화 상영을 하자 그래서 제안했을 때 되게 좀 걱정을 저도 했어요. 가서 2주간 일본에서 격리를 해야 되고 돌아오면 또 한국에서 2주간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딱 완성했을 때 저 혼자 이제 다시 보면 지금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저한테는 동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다시 고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저분들의 삶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어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또 후대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결심을 했고 뭐 말리기도 했었죠. 뭐 코로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11개 지역 아까 말씀드려서 한 2주간 쭉 순회 상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을 간 건 아니고 한 기간에 11번을 상영하고 이제 온 거고 주로 하셨던 말씀은 할머니들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세, 2세 할머니들 아직 좀 살아가신 분들이 조선 사람으로 살아서 좋았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선 사람으로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저도 제일조선인들을 만나면서 저도 조선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느 지역의 뿌리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목도 달았었고 지금의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 어느 한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고 하나가 돼야 될 우리 조국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은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동포분들은 자기가 조선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고 한국에서 영화 상영을 좀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꼭 돌아가면 동포분들 이야기를 한국에 잘 전할 수 있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고 이제 엄청 결심을 다지고 왔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잠시 좀 더 충전하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열심히 다니면서 만나려고 합니다. 네, 한번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와서 또 그때도 한 번 더 혹시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시거나 주변에 알려주시면 또 같이 보는 의미라는 게 또 큰 것 같아서 네, 그런 시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